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상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는 블렌디드 활동 수업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삼각비 단원에 이 모델을 적용시켜서 건축물의 높이를 구하는 수업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볼 건데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는 이 블렌디드 활동 수업 모델의 설계 의도를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렌디드 활동 수업의 조금 더 일반화된 모델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인 삼각비 단원에서 어떻게 이 모델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단원에 각각에 적용된 차시별 특징과 그 차시의 수업에서 사용한 온라인 수업 도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실제 학교에 수업에 적용을 했을 때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디드 활동 수업 모델의 설계 의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학교 현장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수업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유형의 수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이 모델에 담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도구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학생들의 교과 역량을 함량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고 학습자 스스로 배우고 탐구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수업 모델은 단원 마무리에 최적화된 블렌디드 수업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수업 설계 의도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나오게 될 수업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렌디드 활동 수업의 일반화된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요, 총 4개의 차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차시는 해당하는 단원의 개념을 복습하고 문제 해결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문제풀이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그 해당하는 단원의 수학적 개념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실제적인 활동은 이 세 번째 3차시에서 진행이 되고요. 2차시에서는 이 3차시에서 진행될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일종의 미리 보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시에서는요, 3차시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그 탐구 활동을 마지막으로 보고서로 작성해보고 제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그 단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크게 봤을 때 요 블렌디드 활동 모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해당하는 단원의 개념을 연습하는 문제풀이 시간이 될 수 있고, 나머지 3개의 차시는 수학적 개념이 실생활이나 현상에 적용된 사례를 탐구하는 활동, 저희가 여태까지 했었던 프로젝트 학습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이 실제적인 수학 단원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삼각비 단원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블렌디드 모델이 실제 삼각비 단원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관련된 수업 계획 로드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건축물의 높이를 구하는 실제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탐구 활동입니다. 그 탐구 활동을 앞서서 얘기했던 일반화된 블렌디드 모델의 4개의 차시로 나눠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시에서는 삼각비의 개념을 복습하고 문제 해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2차시, 3차시, 4차시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구할 수 있는 활동과 관련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제적인 측정과 계산은 3차시에서 이루어지고요. 2차시에서는 그 삼각비의 실생활 적용되는 활동의 로드맵을 확인하는, 즉 3차시의 미리 보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시 때 실제로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고 삼각비를 이용해서 계산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시 때는 이 삼각비의 실생활 적용된 그 사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각각의 차시 때 사용했던 독특한 온라인 수업의 도구와 각각의 차시별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암중학교 인교입니다. 1차시는요,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요.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참여해서 삼각비 개념 이해와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방탈출일까요?
낯선 세계와 학습의 연결, 수학을 영화, 음악, 미술, 신화, 사회 등과 연결하는데요. 제가 만든 방탈출에는 시지프 신화가 나오는데 아이들은 그걸 통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방탈출이다 보니까 그림과 음악 요소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술의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험이 일회적 멈춤이 아닌 경험의 확장을 이끄는 매개체 역할을 방탈출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자에 대한 효과를 보겠습니다. 학습자는요, 높은 학습 몰두 시간, 재미, 성취감, 즐거움, 기억력, 메타인지, 창의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데요. 높은 학습 몰두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게 잔소리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방탈출은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스스로 배양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은요, 단서들을 모아야 되니까 기억력이 증가되고요. 메타인지와 창의성은 수학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퍼즐도 있고요. 낯선 세계가 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 속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니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인 메타인지와 창의성을 개발시키기 적합합니다. 교사 관점에서 볼게요. 교사는요, 방탈출을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의 자료 수집, 뭘 먼저 해야 되는데요. 먼저 문학, 음악, 미술, 역사, 철학을 해야 하고 그것들을 수학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융합 역량이 강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모이고 합쳐져 있다면 디테일을 넣어서 장면을 명료하고 밀도 있게 구성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을 쭉 합치면 스토리텔링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교사 학생 모두 성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면 문항 제작 능력도 향상되겠죠. 그래서 참신하고 독창적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창의적인 문항을 만들 수 있는 힘을 방탈출 제작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제 방탈출 문제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죠. 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머리가 아직도 끔찍하게 아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기억을 잃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감정을 한번 주인공에 이입해 봤어요. 과연 주인공은 무엇을 먼저 찾을까? 그래서 이름으로 먼저 문제를 잡았고요. 이 문제는 대단히 간단한 삼각비 문제입니다. 간단한 삼각비 사인과 탄젠트의 문제 두 문제를 풀면요, 주인공의 이름이 나와요. 이 주인공은요, 기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기억을 찾을 일만 남았죠. 그래서 제작자는요, 비밀의 단서들을 방탈출 장면마다 하나씩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방탈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교사가 뿌려놓은 단서들을 찾고 진실로 다가갑니다. 실제로 아이들은요, 이 아빠의 감정을 이입을 해서 기억을 잃은 아빠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방탈출의 마지막 장면까지 왔는데요. 방탈출의 마지막에는 기억을 어느 정도 회복한 주인공이 딸이 납치된 사실을 알고요, 딸을 구하러 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건물의 높이를 정확히 알아야 건물 끝에 있는 드론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데요. 다음 차시에 이어질 라이브 워크시트의 주제를 방탈출의 마지막 장면에 의도적으로 배치해요. 다음 수업 시작을 방탈출의 엔딩 스토리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를 높이는 장치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방탈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라이브 힌트방 운영입니다. 방탈출 문제를 풀다가 답답한 학생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즉시 질문을 받을 수 있게 라이브 힌트방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 채팅으로 동교과 선생님과 힌트방을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방탈출 성공 후기 시상인데요. 방탈출을 고생해서 성공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수 후기 시상 및 방탈출 성공 랜덤 시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방탈출 문제 공모전 실시입니다. 방탈출 문제 공모전을 해서 친구들이 직접 방탈출 문제를 출제하고 그것을 방탈출 문제로 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낸 방탈출 문제가 방탈출 수업에 나오면 자신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친구들이 낸 문제를 더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푸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워크시트 2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 시 수업의 소개를 맡은 전일중학교 교사 장보름입니다. 2차 시 수업은 삼각비의 실생활 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확인하는 활동이 주요 활동이 되고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우선은 2차 시 수업의 흐름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출석 체크와 학습 주제 및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탐구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이브 워크시트라는 도구로 만든 활동지의 안내를 통해서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모든 활동이 끝나면 과제 제출을 교사가 확인하고 다음 차시를 안내하면서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탐구활동, 문제 해결 로드맵 확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높은 건축물의 높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가지고 주어진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보고 건물을 올려다본 각을 재는 방법으로 클리노미터 사용법을 익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면 학생들은 삼각비를 적용해서 식을 세우고 건축물의 높이를 구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탐구하면서 배움이 일어나게 구성하기 위해서 활동지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네, 이번 차시 활동지의 도입 부분은 1차시 활동이었던 방탈출과 이어지게 구성했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다룬 스토리에서 학생들이 높은 건축물의 높이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고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온라인 활동지에서는 바로 이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어지는 안내 영상을 1번 문항으로 제공을 하고 학생들이 건물의 높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몰입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측정자와 건물의 거리, 그리고 측정자의 눈높이, 건물을 올려다본 각,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내야 하죠. 여기서 학생들은 여기 있는 재생 버튼을 눌러서 듣기 파일을 재생합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두 학생의 대화를 듣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들을 직접 찾아보게 되는데요. 문제를 듣고 활동지를 직접 조작하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놓기도 하고 알맞은 답을 고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 중에 줄자로 잴 수 없는 것이 건물을 올려다본 각인데요. 이 다음 차시에서 학생들이 직접 클리노미터를 사용해서 이 각을 구해야 하는데 사용 방법을 이렇게 미리 숙지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안내 영상과 확인 문제를 함께 실어놨습니다. 네, 이제 직접 건축물의 높이를 구하는 식을 세우고 풀어보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보면서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활동 마무리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을 나열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워크시트를 추가로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선택 과제로 도전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활동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탄젠트뿐만 아니라 다른 삼각비를 이용하는 이런 문제나 아니면 두 개의 각을 이용하는 상황을 제시해서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시의 수업 흐름을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 차시에서 라이브 워크시트라는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좀 생소하게 느끼실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워크시트는 말 그대로 인쇄와 채점이 필요 없는 살아있는 온라인 활동지입니다. 그 웹사이트에 활동지를 업로드 하신 다음에 이렇게 뭐 듣기, 영상, 연결형, 선택형, 단답형, 받아쓰기, 서술형 등 다양한 이제 문제를 구현을 해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면서 다양한 조작이 가능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동지를 구성하게 되면 학생들이 프린트가 없어서 학습에 곤란을 겪는 일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잠시 활동지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지를 같이 보시죠. 우선은 1번 문제가 저번 시간에 방탈출에서 다뤘던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어제 방탈출 게임은 모두 탈출에 성공하셨나요? 네, 방탈출에서 이제 성공했던 친구들은 지금 바로 뭐냐면 그 성당의 끝에 있는 이제 드론들을 이제 격추를 시켜야 되는데 성당에 그러려면 높이를 알아야겠죠. 하지만 성당이 너무 높아서 그 높이를 어떻게 제어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동기유발 영상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우선 학생들은 이 듣기의 재생 버튼을 눌러서 어제 방탈출 게임에서 듣기를 마지막에 하고요. 눌렀어. 판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당 꼭대기에 있는 전투 드론 네, 이렇게 듣기 파일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해한 것을 이렇게 옮겨보면서 드래그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기 중에 원하는 것을 골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노미터 사용 방법도 영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건물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올려다본 각을 구해야 된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 그러면 그 각을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해한 것을 이런 식으로 골라서 답을 고르고 다음 활동이 이제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밟아보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빈칸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쓰거나 아니면 보기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마무리 단계로 이제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데 이 보기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이걸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 이제 본인이 받은 점수가 뜨고요. 이렇게 맞은 문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고 틀린 문제는 빨간색으로 뜨게 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활동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도구의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활동지가 이런 식으로 듣기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로 듣기 파일을 넣고 바로 연결을 해볼 수 있게 구성을 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듣고 해결하는 온라인 연결형 듣기 문제로 변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실 때는 선생님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활용하신다면 이 라이브 워크시트를 바로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학생의 질문에 답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과제 해결형 수업에서 활용하신다면 활동지에 자유응답형 문제를 넣으시고 댓글로 질문을 받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2차 시 수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차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시는 이제 등교 수업을 가정하고 구성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건물의 높이를 구해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똑같이 출결 체크와 학습 주제 및 수업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제 실시간 과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구글 잼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과제를 해결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정리 활동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3차 시의 과제 활동은 학교의 높이를 구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을 학생들이 역할을 나눠서 직접 측정해보고 삼각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글 잼보드라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 구글 잼보드에 같은 모둠의 학생들을 공동 작업자로 등록을 해놓으면 실시간으로 여기 접속해서 뭐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포스트잇을 붙이는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화이트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등교 수업을 한다고 해도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모여서 토론하는 활동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가 필요한 교실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협력 학습을 하고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수업 도구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기 마련 없이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학생들이 오면은 이제 역할을 나눠주고요. 직접 측정한 것을 이 잼보드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손글씨를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이제 여기다 적어놓게 나면 모든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네, 활동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학생은 이렇게 잼보드에 질문을 남길 수가 있고요. 이걸 보고 교사나 아니면 다른 같은 모둠의 친구가 답변을 달아서 피드백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활동이 끝나면 잼보드에 올라온 내용들을 학생들과 함께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과 함께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4차 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차 시는 이제 개별 보고서 작성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의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차시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출결 체크 그리고 학습 주제 및 수업의 흐름을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활동이 끝나면 오차 발생 이유를 같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네,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지난 시간에 학생들이 잼보드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학교의 높이를 구하는 과정을 각자 인쇄된 활동지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고서를 다 제출하고 나면 이제 그 모둠별 계산 결과를 학급에 공유하고 오차가 가장 적은 모둠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왜 오차가 발생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4차 시의 수업 소개가 모두 끝났는데요. 혹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집 책에 있는 QR코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각 차시별 수업의 특징과 온라인 수업 도구에 대해서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업 모델을 실제 수업에 적용했을 때 각각의 학교에서 이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블렌디드 수업 모델은 총 4개의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수업 목적과 필요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원에 상관없이 어떤 단원을 선택하든지 이제 선생님들께서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든 등교 수업으로 진행을 하든 적절하게 그 비율을 선생님들이 직접 선택해서 블렌디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각의 차시별로 사용했던 온라인 도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4개의 차시에는 방탈출 게임, 라이브 워크시트, 잼보드, 그다음에 보고서라는 수업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들은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진행했을 때 그 효율을 높여주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사용한 장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 장치를 사용하실 필요 없이 해당하는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수업 장치로든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이렇게 블렌디드 활동 수업에 대한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했던 시간이 선생님들이 블렌디드 활동 수업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